네, 일반 물리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제 들어가려다 말았는데,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 개념을 이야기했잖아요.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놈은 어떤 특정한 단면을 통과하는 그 단면이 반드시 뭐 평면일 필요도 없고요, 곡면이도 되고 그 단면을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그 다발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얼마나 많이 통과하느냐, 여기 이제 얼마나 많이 통과하느냐, 이제 그런 것인데, 얘가 이제 평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면 가장 플럭스가 큰 거고요. 그래서 요 특정한 그 면적을 통과하는 일렉트릭 플럭스를 우리가 요거 일렉트릭 필드고요. E 도트 DA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합쳐준 게 우리가 결국 플럭스가 되죠. 플럭스의 총량이 되고 특정한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가 차지가 들어있는 차지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 전하들이 이제 여기 있는 공간에서 어떤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총 전하를 우리가 Q라고 하고요. Q include 이 전하 밖의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 닫혀진 곡면을 우리가 쌓아요. 이 곡면은 뭐 아무런 모양이라도 상관이 없고 단지 닫혀져야 한다는 조건 빼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이 닫혀진 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곡면을 우리 C라고 할까요? 이 C에 대해서 플럭스의 총량을 계산을 하면 그 값이 그 안에 내부의 전하의 총 네트 순전하 값과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법칙을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쿨롱의 법칙과 동일한데 이제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은 아주 유용한 법칙이고 사실은 이제 쿨롱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이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러니까 가우스의 법칙을 이제 유도를 하겠는데 유도라고 하는 거는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from 쿨롱스 로. 쿨롱의 법칙은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점 전하가 있을 때 R만큼 떨어진 벡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요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R의 방향이고 크기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R 제곱분의 Q가 되는 그게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유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단위가 순서가 있어요. 이제 순서를 우리가 이제 쭉 할 건데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점전하를 생각하고 포인트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면을 생각하는 거죠. 스페리컬 서피스. 우리가 이 닫힌 곡면을 구로 잡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역시 점전하이고 그 다음에 구면이 아니라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 닫힌 곡면이라고 합시다. 닫힌 서피스 곡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전화가 아니고 점전화들, 점전화 여러 개. 그 다음에 임의에 닫힌 공면. 네 번째 단계는 사실은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 그대로 직접 알 수가 있는데 연속적인 전화와 분포의 전화, 그리고 이제 임의에 닫힌 공면. 자, 이 순서로 우리가 이걸 보일 거예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첫 번째는 사실 간단한데 다음과 같은 포인트 차지를 생각을 하고요. Q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쓴 가운데 이제 포인트 차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경 R인 그 구면을 잡아요. 이 반경 R인 구면을 잡고, 그때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1번부터 하는 거죠. 포인트 차지랑 그 다음에 스페리컬 서피스. 자, 근데 이 구면을 잡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시메트리가 있어서 그래요. 구면, 이게 그 쿨롱 폴스를 잘 보면, 이게 쿨롱 폴스가 얘가 구대칭이에요.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크기는 거리에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R하고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제 R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포인트 차지 하나가 이제 가운데 있으면은, 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스피리컬 시미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플럭스를 어디에 대해서 계산하면 스피어, 여기 C라고 하는 스피어, C라고 하는 스피어를 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요거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는 클로즈드 서피스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클로즈 룹에 대해서도 쓰기도 하는데, 고이. 자, 그리고 뭘 해주냐면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DA를 해주는데, DA는 방향이 R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R에 그냥 크기를 DA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 쿨롱 필드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다 씁시다. 얘가 일단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그 적분 기호는 여기 쓸 필요가 없고, Q가 있고 R도 일정하니까 R 제곱분의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R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R이라는 게 또 하나 나오잖아, DA. 이거는 이제 여기서 온 거고, 앞에 터면 일렉트릭 필드에서 온 거고. 자, 근데 얘는 크기가 1인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1이에요. 혹시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혹시 배웠는지 피드백을 좀 주기 바랍니다. 이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물리에서 하긴 하죠. 여기 혹시 잘 모르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무튼 스칼라 프로덕트 두 개의 단위 벡터에서 하니까 1이고요.
따라서 이놈은 그냥 이 그대로 쓰고 4파이 엡실론 제로의 Q에 R제곱분의 1에 dA인데 이건 뭐예요? 이건 9의 표면적이죠. 9의 표면적 얼마죠? 4파이의 R제곱이 되니까 이놈은 그냥 R제곱 4파이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Q 나누기 엡실론 제로 됐죠? 그래서 포인트 차지를 구면에 대해서 하는 거는 간단해요. 두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면 대신에 임의에 여기 이제 잘 안 그려는 여기 좀 두껍게 표시를 하면 여기 그 임의에 초록색으로 그립시다. 그 구면이 아니라 임의에 이제 클로즈 서피스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쳐요. 임의에 클로즈 서피스를 잡았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역시 그 여기에 해당하는 그 임의에 뭐 방향이 뭐 꼭 이게 평행할 필요도 없고 구호하고 또 R 방향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DA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C 프라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플럭스는 non spherical surface closed surface에 대해서 얘는 이제 C 프라임이라는 데 대해서 E DA를 해야 되는데 이 값을 그 지점마다 다 구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R이 더 이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요 바깥에 임의의 9를 하나 잡아봐요. 임의의 9를 하나 잡고 요거에 해당하는 또 면적을 DA라고 아까 했던 걸 DA라고 합시다. 자, 요거는 구면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구면과 요 사이에 여기 사이에 그죠? 이제 필드 라인이 여기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고 좀 방향이 이상한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고 그렇죠? 모든 포인트에서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죠. 뭐 요 부분만 봐도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만큼 들어오지만 이만큼 들어오던 게 전부 나가죠 밖으로, 그쵸?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러니까 요 리전 요 사이 리전을 R이라고 합시다. 요 중간 리전은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영역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C하고 C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C 프라임과 C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영역 R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죠? 자, 이거는 사실은 뭐랑 같은 거냐면은, 얘가 저기 뭐야? 플럭스가 이쪽에선 들어오는 게 있고 사실은
이쪽 C 프라임 면에 요 C 프라임 면에서는 여기서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C에 있을 때는 여기서 나가는 거죠, 밖으로. 자, 이제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C 프라임에서 그 2하고 도트에 마이너스 DA가 프라임 될 것이고요. 플러스 C에서는 그냥 나가는 아웃플럭스가 되는. 이걸 얘기하는 건 사실 인플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사실은 0이죠. 들어오는 만큼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발이 일렉트릭 플럭스가 여기 들어온 놈은 전부 나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나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이 값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값은 우리가 Q 오버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를 아까 1번에서 구했죠. 스피리컬 서피스에 대해서. 그쵸? 자,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 위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C 프라임 새로운 non spherical surface에 대해서 한 놈이 dA 프라임 마이너스를 다시 끄집어내면은 빼내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플러스 q의 epsilon 제로가 0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놈이 q 오버 epsilon 제로. 자, 그래서 2번도 증명이 됐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덤으로 요 또 하나의 프린시플이 이게 당연한 건데 요 안에는 차지가 없으니까 R이라는 리전 아래는 그 사이 차지가 없는 리전에서는 가우스 법칙이 나름 성립을 하는 거죠. 이게 0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차지가 여러 개 있는 거. many charges. 그 다음에 arbitrary sphere. 아무렇게나 생긴 스피어가 아니라 서피스. 물론 클로즈 서피스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면 어떤 이제 의미의 서피스가 있다고 쳐요. C라고 부르고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 안에 전하들이 포인트 차지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Q1도 있고 Q2 뭐 쭉쭉 빼서 뭐 임의의 전하를 QI라고 부릅시다. QI가 뭐 여기 있다 치면 이 각각의 전하들은 전부 일렉트릭 필드를 주죠. 각각의 전하들은 전부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데 뭐 이거를 얘도 이런 필드를 줄 것이고 요점에 예를 들어 요점을 생각하고 특정한 점을 생각하면 요점에서도 이렇게 줄 것이고 자 그다음 뭐 요점에서도 이렇게 줄 것이고 그래서 뭐 네트로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론가 그 요점에서 R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생각을 하면 중첩의 원리 어떤 특정한 차지가 여러 개 있을 때의 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놈은 E1이고 요 놈은 뭐 E2고 E2고 뭐 기타 등등. 자, 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각 차지들이 주는 일렉트릭 필드의 총합과 같다. 게 이제 중첩의 원리고요. 요거는 뭐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 i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의상 QI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가우스 스레임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플럭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플럭스는 총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C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면적 벡터하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갖고 다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대로 이 위에 슈퍼포지션을 적용을 하면 하고 인티그럴 한 다음에 이 i의 도트 dA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 값은 뭐예요? 요 값은 아까 2번에서 구했듯이, 위에서 구했듯이 arbitrary surface에 대해서 QI죠. i번째 QI가 주는 일렉트릭 필드였으니까 QI over epsilon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놈은 summation i의 QI의 나누기 epsilon 0. 다른 말로 하면은 Q의 네트 차지가 되는 거죠. 이 서피스 내부에 있는 서피스 내부의 순 전하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epsilon처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사실은 쉬워요. 이제 many charges 대신에 어떤 이제 얘가 이제 똑같은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좀 작게 그리죠. 자,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은 continuous charge distribution. 사실 실제 마이크로스코픽한 전하들은 매우 작고 매우 밀집하게 몰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컨덕터가 전하를 띈다고 하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몰려 있고요. 실제로 거의 연속적인 분포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도 되죠. 그래서 요 안에 뭐 전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연속적인 분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전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요 전하를 이제 우리가 전부 합하면은 우리가 Q enclosed라고 부르고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continuous distribution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점전하들을 다 더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charge density 이런 거를 정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누기 epsilon 0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 아무튼간에 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물론 이걸 미분 형태로 이제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일반 물리에서는 그건 다루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우스 법칙을 몇 가지 예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 두어 가지 예를 우리가 여기 둘 텐데, application of Gauss law. 제일 쉬운 거부터. 포인트 차지는 물론 할 것도 없는 거고요. 첫 번째, 속이 빈 hollow spherical shell. 속이 빈 뭐냐? 속이 빈 저기 이 컨덕터 같은 거예요. 아니 컨덕터일 필요는 없죠. 그냥 차지드 쉘. 스피리컬 쉘이 이제 차지를 갖고 있는 전하를 갖고 있는 대전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요거를 그리고 자 요렇게 대전이 돼 있고요. 아니 요런 이제 스피리컬 쉘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경이 A고 이때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이때 이 스피리컬 쉘이 내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전체 전하는 Q예요. 이걸 구하는 건데 포인트 차지가 아니잖아요. 포인트 차지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리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R이 바깥에 있느냐, 바깥에서의 그 일렉트릭 필드랑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물론 다를 텐데 그걸 한번 구해보죠. 그걸 한번 구해보면은 자 이쪽에다 다시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자 바깥에서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 차지드 쉘이 아무렇게나 생기면 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스페리컬 구대칭이잖아요. 구대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저기 힌트고요. 물론 이게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전하 밀도가 유니폼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게 구대칭이라서 내가 이제 여기에 구를 대칭 구를 중심이 같은 구를 이렇게 잡아요. 임의에 중심이 같은 구를 잡고 나면은 그 거리가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여기 일렉트릭 이 구대칭이라서 이게 이놈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이쪽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쵸? 양쪽이 왼쪽 오른쪽이 방향성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표면에서 자 그래서 이놈은 구대칭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일렉트릭 필드 값이 크기가 거리에만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R 방향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피스를 구로 잡아요. 구로 잡으면은 내가 결국은 파이가 토탈 플럭스가 이 구
표면에 대해서 E 도트 dA를 하면 이놈이 그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우스 법칙이죠. 이게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얘를 다시 쓰면은 2에 R은 밖으로 그냥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하고 DA는 역시 여기서 그 DA는 역시 R 방향이죠. 그렇죠? 9가 밖으로 향하는 방향은 R 방향이랑 동일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얘 다시 1 나오고 9 표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니까 2R에 4파이 R제곱 이렇게 되고, 따라서 그 앞에 식과 그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4파이 R제곱분의 Q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방향까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안에서는 어떻게 돼? inside.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는 역시 뭐 우리가 그 arbitrary shape, arbitrary closed surface를 잡아도 되지만 여기서 구대칭으로 잡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를 잡아요. 이번엔 색깔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이거 어떤 또 구를 잡아요. 근데 이 구를 잡아서 우리가 똑같은 이제 플럭스를 구하면은 플럭스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인티그랄에 역시 2에 도트 dA가 되는데, 얘를 다시 쓰면은 이게 2에 그냥 R만의 함수고 4파이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똑같은 이유로 위해서. 근데 얘가 안에 내부 추하지가 0이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렉트릭 필드가 0이란 말이죠. 안에선 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속이 빈 경우고, 속이 빈 그 껍데기만 전하가 몰려 있을 때 내부 이게 구형으로 돼 있으면, 구형이 아니어도 사실 0이긴 한데 그건 다른 이유로 아무튼 구형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는 바깥에 어떤 전하를 띄더라도 상관없이.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구형은 구형인데 uniformly distributed spherical charge, sphere. 이게 전체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위하고 비슷한데 비슷한데 여기 속이 차 있단 말이에요. 속이 차 있고, 속이 차 있어서 그림을 이걸로 이 전체에 이제 일렉트릭 그 차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전체 차지는 Q인데 차지 데니시티가 일정한 밀도가 이제 일정한 로라고 하는 놈이 Q 나누기 부피를 하면 되겠죠. 부피는 얼마예요? 4파이 R 3승 나누기 3이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 3Q에 나누기 4파이 R이 아니라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바깥에 여기도 이제 R이 첫 번째로 R이 A보다 큰 경우는 사실 아까 그 할로우 스피어하고 문제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역시 이 뭐 위의 문제랑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그 스피리컬 시미트리 때문에 R의 크기에만 의존을 하고 방향이 R 방향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R이 A보다 크면은 전체 이 플럭스가 그 Q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은 뭐 똑같은 이유로 계속 구했지만 이 R하고 전체 표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dA가 되었고, 이는 4파이 R제곱에 2R이 되고, 따라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제곱분의 Q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위의 문제랑 동일하고요. 자, 이제 좀 달라지는 게, 그러면은 얘가 R이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0부터. 이 경우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요 내부에 그 어떤 또 스피어를 하나 생각을 하면 되죠. 내부의 스피어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R인데, 이 내부의 스피어가 안에 전하량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E 도트 DA는 이번에 Q enclosed의 엡실론 제로인데, 내부의 총 전하가 얼마냐면 차지 덴시티에다가 부피를 구하면 되죠. 근데 부피는 여기서는 3분의 4파이 A가 아니라 A 3승이 아니라 R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쓰면은 얘가 이미 우리가 로를 구해놨으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Q에 곱하기 A분의 R의 3승이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구하면은 4파이 R제곱에 2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2의 R이라고 하는 놈이 4파이 R제곱분의 Q에 곱하기 A분의 R의 3승, 다시 약분을 하면은 4파이 A 3승을 1로 붙이고 Q에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재미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제 R이 A보다 클 때는 아까 구했지만 이 R이 4파이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R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구해보면, 크기를 이게 R이고 이 2라고 합시다. 크기를 그려보면은 처음에 R이 A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되죠. R 제곱에 비례를 하다가 그 다음 R의 제곱이 아니라 R의 비례라는 건 잘못 그렸어요. R의 비례를 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최대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R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스피리칼 바디에 대한 것이고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예제들은 다 풀어보시고요. 요거 한 가지만 더 그냥 라인 차지, 응? 그냥 라인인데 인피니틀리 롱. 뭐 실제 인피니트는 아니겠지만 라인 차지 막대기 모양의 차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차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충분히 길다고 하면 그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차지는 이제 사실은 무한히 기니까 차지 값도 무한이겠죠. 그래서 차지를 생각하는 대신에 차지 데니시티를 생각하는데 람다가 뭐냐면은 그 1m당 얼마나,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역시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시메트리가 있죠. 대칭성이 있죠. 이거는 원통형 대칭을 갖고 있죠. 실린드리컬 시메트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린드리컬 시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원통을 우리가 그리면 여기 나란하게 그 반경이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되는 원통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자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가 이제 임의의 서피스라고 합시다. 원통 방향을 밖으로 나가는 서피스라고 하면 DA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 방향을 우리가 역시 그 로라고 길이가 로예요. 이게 반경이 로고요. 반경을 로라고 부르고요. A라고 합시다. 반경은 A라고 하고 아니 반경이 없지. 반경이 그러니까 임의의 변수죠. 로라고 하는 건 변수고 자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벡터가 뭐냐면은 로라는 값이랑 그 다음에 요거의 단위 벡터를 로에 모자 쓴 거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단지 이 거리의 함수죠. 중심으로부터 거리 함수고 방향도 이쪽이 될 수밖에 없죠. 시메트리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그리고 DA도 마찬가지로 로 방향이 될 거고요. 나가는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근데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플럭스도 그 임의의 단위까지만 계산을 해야겠죠. 그 단위를 우리가 라지 한 요만큼만 계산을 해봅시다. 다 똑같으니까 이걸 라지 L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실린더에서 여기 실린더까지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플럭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걸 전부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 요 표면을 우리가 요 전체 표면을 우리가 C라고 합시다. 이걸 C라고 하고요. 그 C에 대한 그러니까 윗방향은 어차피 없고요. C에 대한 그 플럭스를
네트 플럭스를 계산하면 이 값이 요 안에 있는 네트 차지 하고 나누기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자, 근데 요 값은 어떻게 될 거냐 하냐면은 이게 2의 로에다가 인티그랄 dA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2의 로에다가 이 표면적 원통의 표면적이니까 원통의 표면적은 파이 2파이 여기 라인 그렇죠. 라인에다가 그 둘레에다가 2파이 r에다가 l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통의 표면적이죠. 그죠? 맞나? 그렇죠. 그리고 전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람다에다 L 이렇게 되죠. 처지 덴시티에다 길이를 곱하면 되니까. 자, 따라서 이놈은 람다 L에 엡실론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L이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가 결국 이걸 알 수가 있죠. 2파이 R분의 2파이 엡실론 제로에 R분의 람다. 뭐 사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여기에 L은 들어오지 않아요. L은 임의로 잡은 거니까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차지 덴시티에 비례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거리의 R에 반비례하죠. R 제곱이 아니라 R에 반비례를 하는데, 이거 만약에 우리 세상이 2차원이라면 쿨롱의 법칙도 이런 방식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차원이라서 쿨롱의 법칙이 R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